12월 28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변시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오늘 응시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현재 변시 응시 기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먹어가면서라도 변시에 응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질의에 법무부가 오늘 법률방송에 보내온 회신 메시지입니다. 확진자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응시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불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응시 횟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해야 구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행 법 규정대로 5회 응시 기회 중 1회를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시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 3,500여 명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21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확진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것은 법무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들 300여 명이 모인 한국청년변호사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관련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변시, 응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어디에도 질병 또는 전염병을 사유로 한 변시, 응시 금지나 제한은 없다는 비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한 번만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4번이 떨어지고 그럼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버리면 이제 영영 이분은 변호사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연기나 특별 응시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입니다. 내년 10회 변시 지원자는 총 3,497명, 확진자나 유증상자 여부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증세가 있어도 해열제 등을 먹고 이를 숨기고 변시에 응시해 자칫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나 걸렸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사실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만약에 변호사 영영 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해열제를 먹거나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청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변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 요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방송은 연말 연시를 맞아 서적을 출판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책 관련 얘기와 현안, 이런저런 사람 사는 얘기들을 나눠보는 책과 사람들이라는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책과 사람들 첫 순서로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라는 책을 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법학자, 10여 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지낸 시민단체 활동가, 법대 교수, 정부 일자리 국정과제 평가위원까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이력과 경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는 제목의 책은 법학자이자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최영승 협회장의 지난 20여 년의 관심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 한참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인권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초지일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또 시민 단체에 들어서 또 시민운동도 다 그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거의 제 삶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이 속에 책 속에 책 내용 속에 나와 있다고. 책이 나온 지난 6월은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공수처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이른바 추윤 갈등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영 간 극심한 대립과 분열, 갈등이 팽배해지던 때였습니다. 책은 이런 진영 논리와 갈등,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법적 치유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권과 적법 절차입니다. 우리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법 절차를 구현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뭐 공수처라든가 이제 또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수사권 조정 이런 이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좀 바른 방향으로 좀 이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강론에서 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 관련해서 최영승 협회장은 중립성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수처도 그 중립성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중립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해 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거기에 이제 지혜를 모아서 원래 공수처가 이제 뭐 이렇게 지향했던 그 가치를 잘 담아내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최영승 협회장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라는 소제목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시시비비를 검찰의 칼에 의존하는 검찰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검찰이 절제된 겸손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구두선이 아니라 상징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는 녹여내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소임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합니다.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됐는데 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잘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법원 개혁이 사법 개혁의 귀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비틀어 모든 권력은 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식의 태도를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판 무오류와 신성 불가침성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정의의 여신 디케를 거울 삼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최영승 협회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그 밑바닥엔 인간에 대한 존엄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건재의 제일 밑바닥에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에 비유하면 사실은 이제 의사가 심신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이란 법률가는 또 정신적인 또 부분을 또 일정 부분 또 치유를 하는 이런. 궁극적으론 법률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이자 책의 결론입니다. 책의 부제가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인 것도, 책의 마지막 장 소제목이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의 주체이자 주인은 국회의원도 경찰도 판검사도 아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문제의식의 산물입니다. 서로 이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우리 시민 사회생활에 저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법의 생활화 혹은 이제 시민사법 저는 이제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시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최영승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를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참 문구가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정작 이제 과연 우리가 이게 참 그렇게 이제 헌법 가치를 생활 속에 시민들에게 구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 이제 우리 보통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을 국가가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사흘 연속 내놓고 있어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지지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지지지 하니까 한때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같기도 한데 실은 노자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지지지 한자로는 알지, 그칠지, 그칠지자를 씁니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지지지지, 지족불욕, 지지불퇴, 가이장구 1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곳에서 그친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곳을 알면 위태함이 없어 가히 오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라. 무의 자연을 강조한 노자의 사상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지지지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성탄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윤 총장 탄핵을 공론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사법 쿠데타의 다름 아니다는 게 적금의 상황에 대한 김 의원의 평가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마지막 발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 가경이라며 권력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는 논평을 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허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황운하 의원도 작금의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권의 거센 비난과 여권의 신중론에도 김두관 의원은 26일 저녁에도 검찰과 보수 언론, 국민의힘을 삼각 보수 동맹으로 지칭하며 윤 총장 탄핵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3년이 걸렸다. 검찰, 보수 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다.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말입니다. 이틀 연속 윤 총장 탄핵 주장에 국민의힘의 반발과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와 패착으로 곤경에 빠지자 이성을 상실한 채 더 큰 무리수를 들고 나온다며 술 취한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 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그 밖에 천방지축, 철없는 짓, 다급하다고 필로폰을 마구 먹어대는 것과 진배 없다는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제발 좀 해봐라,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같은 냉소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신중론에도 김두관 의원은 굽히지 않고 어제 27일 저녁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사흘 연속 윤 총장 탄핵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 동맹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지지.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때서 그친다는 말은 그치지 말아야 할 곳에선 그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일까요? 그쳐야 할 때일까요? 나아가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 분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총장 탄핵 추진엔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제도 개혁은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온라인 글에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70대 여성 손님이 미끄러져 늑골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식음료 제조공장 대형 설탕 보관 창고 내부를 청소하던 40대 근로자가 설탕 더미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벽면에 붙어 있다 덩어리로 쏟아진 설탕에 파묻혀 참변을 당했습니다. 12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